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운명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힘든 삶을 살아온 여자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대 출신 첼리스트 도안녀. 여기가 우리가 사는 집이에요. 아, 여기가 선생님 집이에요? 네. 와. 서울 토박이였던 그녀가 산골 마을에 정착한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93년도에 시집 와서 2003년도에 스님이 지어준 집이에요, 남편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 손수 만든 집 곳곳엔 책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되게 책이 많네요. 네, 남편이 공부를 많이 하셨거든요. 부처님 말씀을 한글로 아주 쉽게 번역하는 작업을 평생 하셨죠. 도안녀의 남편은 시인이자 학승으로 유명한 도년 스님. 특히 법정 스님의 애제자로 잘 알려져 있죠. 독일 유학을 준비 중이던 20대의 도안녀는 독일 문화원의 같은 반 수강생으로 도년 스님을 처음 만났죠. 그렇게 스치는 줄 알았던 인연은 16년 후 운명처럼 다시 이어집니다. 서로 편지로 왔다 갔다. 근데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신선했어요. 자연의 풍경들을 항상 써가지고 같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강원도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때 그게 참 아름다운 편지들이었어요. 하지만 사랑과 결혼은 스님에게는 금기된 단어. 그만큼 결혼까지의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전국에 사찰에 있는 자기 친구 스님들, 도반 스님들이 있어요. 나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데리고 가서 이 여자랑 결혼할 것이다. 스님들이 다 나를 똑바로 안 쳐다보고 이러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때 반응들이 되게 희한했어요. 주례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했어요. 결혼식 하기 직전까지도 스님들이 도인 스님 데리고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회유를 많이 하셨다 그래요. 평탄치 않으리라는 세상의 시선과는 달리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친환경 된장 브랜드를 만들어서 사업가로도 승승장구했던 두 사람. 굉장히 고급 호텔들은 저희 거를 많이 썼죠. 그다음에 청와대는 꽤 오래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또 홈쇼핑을 하게 됐죠. 연매출이 60억? 그러니까 된장 팔아서 60억을 한다는 건 꽤 많이 한 거죠. 아이고, 실령님. 굿이 있어요. 연습 잘해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실령님들 잘 모시게 해주시고. 첼로를 켜던 연주자가 무속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을까요? 자신의 이야기를 만든다면 대하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농담처럼 말하는 그녀. 된장 사업을 하던 시절엔 음식 만드는 것이 일상이었는데요. 선생님, 매번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 지금. 간단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200명, 300만 분을 준비했거든요. 이제 식사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냥 먹이는 거죠. 이 음식들도 누군가에게 대접할 거라는데요. 네, 마늘을 넣지 않아서 되게 간단해요. 고춧가루도 안 넣고. 심심하게 가늘에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신당으로 옮기는데요. 추성 기도를 위해서 신당에 올리는 음식을 마련한 그녀. 오늘의 음식은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래서 생일을 맞은 사람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조금 해주는 거고 1년 동안 무사무탈하고 또 사업적으로 조금 어려우니까
사업이 좀 번창하기를. 그래서 그런 거를 기도해 주는 거죠. 영신제사 봉독이자 신의기자 도시의 동기자.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에 커다란 시련이 온다고 하는데요. 도와주시옵시고 만인간을 거느리고 있나이다. 그때는 몰랐지만 돌이켜보면 그녀에게도 여러 고비가 있었습니다. 특히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여러 번 생겼던 것인데요. 천국불사는 지불불사 성심불사 사예로는 이게 신병이라고는 그때는 전혀 생각은 못했고, 뭐 팔이 부러진다든지 또 복벽 탈장이라서 이제 내장 다 막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자궁암에 걸려서 또 뭐 자궁 다 드러내고, 전신 마취를 7번 했거든요. 그다음에 신굿을 받게 됐죠. 2010년 신내림 굿을 받아 무속인의 삶을 살게 된 그녀. 그 이후에도 인생의 거센 파도가 연이어 몰려옵니다. 이 나라에 돌아가는 전염병. 제가 된장 냄새를 하여튼 못 맡겠더라고요. 이제 제가 관두고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러면서 저희 있던 모든 땅들, 재산들이 다 경매로 나가게 됐죠. 그래서 정말 쌀 돈이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매번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제 한숨 좀 돌리려는 걸까요?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만들어 집 뒷마당으로 나갑니다. 여보, 나왔다. 잘 있었어? 여보 있잖아. 내가 요새 첼로 연습 시작했다.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앙상블 같이 하자고 지금 난리야. 그래서 그렇게 내가 좋아했던 그 시내가에 가서 자기도 생각하고. 이제는 마주보며 얘기할 수 없는 사람. 저희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유골이 묻혀 있죠. 근데 우리 남편이 이 매화나무를 좋아하셔서 매화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드렸어요. 바로 남편 도년 스님입니다. 남편 시를 매일 읽으면서 이런 걸 기억하죠. 침상에서 이제 여보 사랑해. 나는 자기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했어. 그리고 우리는 다음 생에 만나서 도반으로 함께 공부하자. 다음 생에 만나. 하루에도 몇 번씩 그녀는 남편이 그립습니다. 남편이 있었으면, 아프지 않았으면 나를 많이 도와줬을 텐데 그런 생각하죠. 아직도 남편 도년 스님을 생각할 때면 목이 메이는 그녀. 남편 이전에 좋은 친구이자 인생의 스승이었던 도년 스님. 이런 그를 영원히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아직은 믿기지 않습니다. 한참을 매화나무 앞에 앉아있던 그녀. 오후가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오는데요. 여전히 집안 곳곳 남아있는 남편의 채취. 원래는 남편이 여기 전동 침대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요양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병간호를 했고, 여기에 지금 남편 계시고 또 여기에 남편이랑 저랑 같이 있으니까 그냥 언제나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할 때도. 특히 서재방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까지 머물던 곳이었죠. 12년 전 어느 날 서울에 있던 그녀에게 들려온 날벼락 같은 소식.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가 손이 안 올라가. 뇌경색, 당뇨, 고혈압 이런 게 이제 한꺼번에 오셨죠. 그래가지고
1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죠. 남들은 남편을 병원으로 모셔라 충고했지만 도안녀는 누구보다 정성껏 도년 스님을 감정했습니다. 침대에 계실 때 이제 기저귀 같은 거 갈아야 되잖아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 아프니까 굉장히 실망 속에 있을 것 같았었는데 나는 지금 생활 충분히 만족해. 불편한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난 참 존경스러웠어요. 자신이 아팠다면 남편도 그러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남편이 하늘에서 편하게 쉬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전신도 내가 좋다. 오늘은 특별한 외출이 있는 날. 그런데 발걸음이 왠지 비장해 보이네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오늘 다 도와주시고 살풀이 정성으로도 봐주시고 오늘 다 상동으로 주셔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우리 강민정 선생님. 잘 계셨어요? 네. 안녕하셨어요. 그래 아이고 애썼지. 오늘은 큰 굿이 있는 날입니다. 이날을 위해 몇 날 며칠 기도를 올렸는데요. 오늘 이제 천식굿이면서 살풀이굿이에요. 조상의 한을 풀어주는 굿인데 그래서 이제 상차림을 굉장히 이거는 서울의 전통식이에요. 국가무형유산 서울 새남구 전수자이기도 한 그녀. 1930년대 전통적인 상차림을 그대로 재현해냈다고 합니다. 긴 시간 준비한 굿이 무사히 끝나기를 기원하며 먼저 부정을 태우는 의식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신명이 오른 그녀. 이렇게 굿을 할 때면 저절로 기운이 솟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살풀이 굿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 수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녀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신령님의 응답이 왔다고 합니다. 힘들었어.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네. 그저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너 이 집안에 대신이 많아. 아이고. 그들을 알아줬어야지. 밥 한 상 차려줬느냐 니네가. 괘씸한 것들. 무속 신앙을 통해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싶다는 그녀. 한진 것들을 풀어주고 또 조상에 막힌 원한 같은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풀어줌으로 해서 조상들도 편안해지고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거듭나기도 하고 위로받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큰 위로를 주고 싶은 게 저의 생각이지요. 도안녀는 무속 신앙에 대해 누구보다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얼마 전 큰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문학박사학위 논문인데 제가 서울구 불사거리의 신에 대한 연구를 썼고요. 그거로 박사를 받은 거죠. 굿은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이자 종교 문화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 할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녀의 바람은 무속에 대한 편견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서화해서 무당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자신을 격려해주는 가장 든든한 응원군은 바로 남편이었죠. 산기도를 가는 날 남편이 10,000원짜리로 200만 원을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저를 주시더라고요. 기도비에 쓰라고. 마누라가
공부하러 간다는데 막는다면 공부인이 아니지. 언제든지 가시게. 애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1년을 케어하겠다. 그래서 지리산으로 떠나는데 아이들을 다 깨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니 가신다, 인사해라. 그래서 이제 다 안고 엄마 갔다 올게. 그러고 이제 인사했죠. 근데 이제 제가 100일 기도는 보통 103일을 기도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열심히 공부하리라. 아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믿어주고 지켜봐 주었던 남편 도년 스님. 그랬기에 그가 좋아했던 일상, 자신에게 했던 말들을 그녀는 여전히 기억합니다. 우리 남편은 장대 깎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깎으면 농으로 도안녀는 해결사야. 그래서 너무 좋아하셔요. 살아계시면 지금의 이 광경, 푸르른 녹음을 얼마나 좋아했을까. 이게 다 잔디 깎은 거야. 도년 스님의 긴 투병 생활이 이어지면서 그녀는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집안의 소소한 일들도 자신의 몫이 되었죠. 오늘은 미뤄두었던 집안 일들을 하나씩 처리하는 날. 한때 첼로만을 연주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자신의 모습이 낯설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강원도 오셔가지고 뭐 안 해본 게 없겠어요? 노가다에 노가다. 노가다 첼리스트. 그 말이 딱 맞다니까. 아, 남편이 안 계시니까 네. 못 박는 거서부터 다 제가 해야 되네요. 엄마 축하해. 엄마 축하해. 고마워. I love you. 고마워. 어우, 왜 많이 썼지? 운전하고 오느라고. 우리 3남매예요. 우리 큰딸 나열애. 얘가 해결사예요. 우리 집 해결사. 그다음에 우리 장남 남수. 그다음에 막내 이쁜이 나보연. 들어갈까? 가자. 아, 가자. 엄마의 박사학위 취득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처럼 서울에서 내려온 3남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바로 텃밭 호박으로 만든 얼큰한 엄마표 찌개입니다. 맛있어. 맛있지? 응. 얹을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남은 엄마가 걱정돼 바쁜 일과를 제쳐두고 달려온 아이들. 하지만 만찬을 즐기기 전 먼저 찾아야 할 곳이 있죠. 애들이 왔어요, 뭐. 이쪽으로. 바로 아버지 도년 스님의 묘소입니다. 애들이 이렇게 음식 마련했고 다 사왔어요. 절 받으시고요. 맛있게 드세요. 영어 강사로 웹툰 작가로 사회에 당당히 자리 잡은 3남매. 자기 덕분에 자식 농사 잘 지어서 애들이 각자 자기 길을 잘 가고 있어서 너무 고마워. 자기가 항상 위에서 잘 보고 많이 도와줘. 모두 남편 덕이라고 그녀는 생각합니다. 엄마 축하해. 땡큐. 축하. 자, 드디어 박사가 되신 도안녀. 허기는 최고의 입맛을 선사하죠. 여기에 엄마의 정성이 가득한 음식들. 그녀 역시 오랜만에 다 함께하는 식사가 즐겁기만 합니다. 애들 가르칠만 하니? 아. 되게 힘들지? 그래도 조금 귀여워. 귀여워. 문수야. 문수는 요새 좀 진전되니? 똑같죠. 똑같아?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정말 기특해. 저도 엄마 이제
엄마도 박사 됐으니까 나도 또 힘내가지고 해봐야지. 니네가 그 학교에서 엄마 아버지 직업 써야 되잖아. 근데 그때 갈등이 그렇게 많았다며. 근데 직업이 너무 많았어. 엄마 아빠가. 솔직히 엄마보단 아빠 쪽 직업 적는 게 더 어려웠어. 맞아. 엄마는 무당 아니면 첼리스트인데 아빠는 시인도 있지, 농부도 있지, 스님도 있지, 뭐라고 적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엄마가 무당인 게 엄청나게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어머니 또 뭐 하세요? 아 어머니 무당이세요. 그러면 그렇군요. 혹시 명함 좀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엄마 명함을 가끔 갖고 다녔어. 그럼 여기입니다. 이러면서. 열애랑 시장을 제일 많이 다녔는데 시장을 가면 나는 내가 특이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정말 좀 특이하시다. 국악하세요? 아니면 무용하세요? 이러고 묻는다. 그럼 열애가 딱 있다가 우리 어머님 무당이세요. 저기 어려운 일 있으면요 다 물어보세요. 다 해결해 주세요. 정말 맞아 옆에서 열심히 배웠어. 되게 고마웠어. 그래서 내가 진짜 기도 열심히 하고 훌륭한 무당이 돼야 되겠다. 애들한테 창피하지 않은 무당? 자유롭게 다니셨으면 좋겠다. 정말 헐헐 날아다녀라. 이제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시고 나서 많이 외롭거나 그러진 않았어? 아빠는 돌아가셨지만 죽은 가족인 거지. 그런데 사는 곳이 나는 이승에서 살고 아빠는 저승에서 사시고. 이런 거의 차이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빠는 진짜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외롭다는 생각은 없어. 근데 니네가 있는데 뭐가 외롭겠니 또. 안 그러냐? 마음속 깊은 이야기가 오간 후 오늘의 소중한 순간을 기억하고 싶은 도안녀. 야 진짜 니네 앞에서 오래간만이다 그지? 이제 연습을 시작을 했어. 그래서 너희들한테 신청곡을 받습니다. 와. 나는 오랜만에 성산에 살리라? 그래 그거 좋다. 청산에 살리라. 이 곡은 남편 도년 스님도 가장 좋아하는 곡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오랜만에 듣는 그녀의 첼로 연주에 행복했던 추억 속에 빠집니다. 첼리스트로서 그리고 무속인으로서 도안녀는 바람이 있습니다. 첼로로는 마음을 위로해주고 말로서는 치유해주는 첼리스트 무당? 그게 제 꿈이에요. 이런 아내의 다짐을 남편 도년 스님은 누구보다 응원하겠죠. 매 순간 용기 있는 삶을 선택한 도안녀. 그 원동력은 다름 아닌 사랑이 아니었을까요?